유튜브 노음성 한국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Q&A 짤강 시간입니다. 오늘의 Q&A 뭔가 볼까요? 자, 질문 1차 가보기역, 2차 가보기역, 그리고 홍범14조. 이 관계 좀 헷갈린다. 자, 이게 질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도 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거 충분히 헷갈리죠. 충분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근대 개혁안을 비교하는 문제의 가장 기본이 가보개혁이랑 대한제국 광무개혁 구별하는 거잖아. 그게 제일 쉬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뭐냐면 가보개혁 중에 3차 가보개혁, 을미개혁과 1차, 2차 가보개혁을 구별하는 거예요. 근데 3차 가보개혁, 을미개혁은 6개밖에 없잖아, 주요 내용이. 그러니까 6개만 기억하면 돼. 근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개혁안이 1차 가보개혁이랑 2차가 제일 많은데 그 두 개를 구분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그게 나올 때 여러분 또 제가 수업 시간에 주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홍범 14조를 절대 개입시키면 안 돼. 그러면 완전 헷갈린다 그랬죠. 자, 무슨 말인지 다시 해볼게요. 자, 질문의 내용은 이런 거였어.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의 내용 구분 어렵고 또 하나 홍범 14조를 생각할 때는 홍범 14조의 주된 내용은 1차고 그 다음에 시기는 홍범 14조를 2차로 분류를 하는데 그게 맞나요? 이게 질문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질문 그러면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인데요. 제 필기노트 그러니까 근대사회 전개 가보개혁 편을 펼치시면 이렇게 제가 표로 딱 정리해놨지. 근데 실제로 말이 딱 정리지 실제로는 네가 외워봐. 그럼 이제 장난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게 좀 헷갈려요. 헷갈려. 그래서 제가 지금 요걸 하나씩 다 말씀드리는 건 지금 Q&A 짤강에서 대답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되는데 제가 팁만 좀 드릴게요. 팁만. 그러니까 1차, 2차가 어려운데 그중에 일단은 기본은 이거야. 그러니까 근대 개혁안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3차 가보개혁, 그러니까 을미개혁, 그리고 대한제국 광무개혁. 되죠? 그래서 요 근대 개혁안 비교할 때 최고 난이도는 무조건 1차, 2차야. 근데 최근에 요 1차, 2차 문제가 기출문제에서 계속 좀 몇 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되죠? 그러니까 시기 구분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가보개혁, 1차 가보개혁은 청일전쟁을 막 일본이 터뜨리면서 하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1921년에 궁성침범, 우리가 경복궁 점령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인천으로, 동학농민운동 때문에 인천으로 들어왔던 일본군이 인천에서 그대로 경복궁으로 밀고 들어와서 경복궁을 점령해버리고, 됐죠? 6월 21일. 그리고 23일 날 당시에 아산만에 주둔하고 있던 청나라에게 선빵을 날려. 됐죠? 이게 23일 청일전쟁의 발발이고, 그리고 그 다음 25일, 그로부터 딱 이틀 후에 궁국기무처라는 초정부적 기구를 설치한 다음에 개혁을 강요해, 조선에게.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게 1차 가보개혁. 되죠? 그 다음에 2차 가보개혁은 또 조금 다른 게, 2차 가보개혁은, 실제로 1차 가보개혁이 특징이, 여러분, 이게 가장 자주적이라 그랬잖아. 가장 자주적. 이렇게 말했던 거 기억나? 이게 왜 그러냐면, 일본이 정작은 시켜놓고 지들이 청일전쟁 하느라고 정신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선 내부 개혁에,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간섭을 못해요. 그래서 조선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자율적으로 어느 정도 자기들이 개혁을 조금 진행했던 거야. 이런 것 때문에 불만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2차 가보개혁은 우금치 전투에서 동학교도들, 그러니까 한반도를 사이에 놓고 가장 라이벌 관계였던 청나라를 날리고, 그 다음 조선 내부에서 가장 반일의 정서가 강했던 이렇게 전라도를 중심으로 한 동학교도들을 진압을 했잖아. 그러고 나면 자기가 원하는 개혁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서 2차 가보개혁을 시작하는데 이때 가보개혁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발표하는 문서가 홍범 14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차 가보개혁의 대표 홍범 14조 모르는 얘기하지. 이 얘기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자, 그리고 김홍집, 박용효, 연립내각을 수립해. 김홍집, 박용효. 그런데 이 중에
실제로 2차 가보개혁은 누가 중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갑신정변의 주동자로서 이 땅에 절대 들어올 수 없는 박용효가 귀국을 했잖아. 그래서 내무 대신에 임명되는 거야. 내무 대신에. 그래서 총리 대신은 김웅집이었지만 힘의 중심축. 그러니까 일본이 누구를 밀어준다 그랬어요? 자, 박용효를 민다 그랬잖아. 일본이. 그지? 그래서 2차 가보개혁의 가장 핵심 인물은 박용효예요. 그지? 그러니까 1차, 2차를 일단 구별할 때 군국기무처가 1차의 대표. 그 다음에 왜냐하면 2차 들어가면서 군기부처 바로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1차에만 있어. 그 다음에 2차 가보개혁의 대표는 당연히 박용효야. 1차 때는 없었고 일본에 있었고 그 다음에 2차 때 삼국간섭 일어나고 그 다음에 친노내각 수립되는 그 시기에 내란 음모죄에 휘말려서 일본이 또 추방당해. 그러니까 3차 가보개혁 때도 박용효가 없어요. 그러니까 1차, 3차 없고 오직 언제만 있다? 2차에만 있다. 되죠? 그래서 2차의 대표는 박용효. 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시기 구분으로 따지면 일단 이렇게 됩니다. 되죠? 그 다음에 큰 키워드로 정리하면 제가 이렇게 좀 기억하면 좋다 그랬잖아. 1차 가보개혁은 기본적으로 뭘 많이 건드리냐면 중앙 시스템을 많이 건드려요. 중앙. 그랬죠? 중앙 시스템.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1차가 중앙이라면 그 다음 2차는 같이 붙여서 어떻게 기억하면 좋냐면 2차는 지방이에요. 지방제도를 많이 건드리는 게 2차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됐죠? 그 다음에 1차는 또 하나 경제 시스템을 많이 건드려요. 그렇지? 그러니까 경제개혁 부분이 되게 많아.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이. 되죠? 자, 그 다음 2차는 또 하나 이거 같이 덧붙여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2차는 그러니까 교육개혁. 교육과 관련된 게 또 2차예요. 되죠? 자, 그래서 교육입국조서 반포하고 한성사범학교 만들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그러니까 되죠? 네, 이렇게 좀 구별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되죠? 자, 그 다음 2차에 보면 여기 지방 징세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요, 이게 전부 같은 얘기야. 지방 간의 권한 축소. 그죠? 그러니까 지방에다가 관세사, 징세사를 만들어서 지방의 징세 업무는 원래 지방관이 했던 거 아니야. 지방의 수령들이 그거를 징세사, 관세사라는 관청을 따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방제도랑 상관이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냥 2차는 다 지방으로 보내면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1차, 2차를 나중에 여러분 각각 외울 때 가장 큰 그림만 지금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거를 할 때 1, 2차를 구별할 때 뭐를 절대 생각하면 안 되냐면 홍범 14조는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왜 그러냐면 홍범 14조는 우리가 보통 홍범 14조의 발표가 94년 12월이거든요. 이게 2차 가보개혁의 시작이라고 얘기해. 근데 잘 한번 생각해봐. 가보개혁이라는 건, 개혁이라는 거는 빵 하고 터지는 사건이 아니야. 이모군란처럼 일정 기간 동안에 빵 하고 터지는 사건이 아니라 개혁은 기간이야. 기간. 그러니까 실제로 1차 가보개혁의 스타트를 11월이라고 말하는데 홍범 14조가 발표되는 건 12월이야. 독립서고문 홍범 14조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개혁들이 나오지. 실제로 이런 개혁들이 나오는 건 대부분은 95년 1월 이후예요. 1월 이후야. 됐죠? 그래서 언제까지냐면 8월까지. 되죠? 8월에 이제 을미사변 터지잖아.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대부분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을 구별할 때 여러분 주의사항이 뭐냐면 홍범 14조는 절대 고려하면 안 돼. 됐죠? 무슨 얘기냐면 홍범 14조가 발표되는 그 시점엔 2차 가보개혁이 진행이 안 된 거야. 왜냐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게 95년 1월 이후래니까 미래의 일이잖아. 미래의 일. 그죠? 그러니까 홍범 14조의 대부분의 내용은 실제로 진행된 1차 가보개혁의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 거 실제로 필기노트 보시면 요 밑에다가 제가 사료를 넣을 수는 없지만 제가 압축해서라도 사료를 좀 최대한 넣었잖아. 그래서 홍범 14조에 이게 핵심 내용들을 여기다 적어놓은 건데 여기 보시면 이런 거 있잖아요. 2조와 3조와 4조가 내용이 전부 똑같아. 이게 뭐냐면 왕실의 사무와 국정의 사무를 분리해서 혼동치 아니한다야. 그래서 왕실의 사무는 누가 하냐면 국내부가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일반 정치는 누가 하냐면 의정부가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의 핵심이 뭐냐면
왜 니네들 종친들이 로얄 패밀리인 건 알겠는데 왜 자꾸 정치에 기웃거리냐. 니네들이 왕의 혈족이면 혈족이지. 그래서 이 일본의 의도는 당시에 가장 반일 정서가 강했던 민씨 정권을 견제하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죠? 수부천이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지? 그런데 요 개혁이 주로 이루어졌던 건 1차 가보개혁이야. 그래서 여러분 1차 가보개혁에 다시 보시면 여기 있잖아. 이거. 그래서 의정부 국내부로 나누는 거 있잖아. 그치? 근데 홍보사조에 보면 또 있잖아.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질문 많이 하는 것 중에 이것도 있어요. 뭐도 있냐면, 그러니까 재정의 일원화와 관련된 게 홍보사조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온다고. 7조에 보면 조세, 징수와 경비의 지출은 탁지 아문에서 한다. 그러면 탁지 아문이라는 건 파라문이잖아. 파라문제. 그치? 그러면 파라문제로, 그러니까 2호의 병영공 6조를 파라문으로 바꾸는 게 언제야? 1차 가보개혁이잖아. 1차 가보개혁.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 요거. 1차 가보개혁. 그럼 이것도 질문을 해. 2차 가보개혁에서는 파라문제를, 그러니까 농무 아문이랑 농상 아문을 합쳐서 농상 공부라 그래서, 그러니까 두 개의 부처를 하나로 합쳐. 그래서 7부로 줄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2차 가보개혁은 7부제인데 홍범 14조는 2차 가보개혁 아닙니까? 그러니까 홍범 14조에 보면 아니 모든 재정은 탁집으로 관할하라 라고 나와야 되는데 왜 탁지 아문입니까? 이 질문을 한다고. 그럼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탁지 아문이 탁지부가 되는 건 홍범 14조가 발표되는 시점을 생각하면 미래인 거야. 미래. 95년 1월 이후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홍범 14조가 발표되는 94년 12월에는 파라문제로 바뀌어있는 1차 가보개혁의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장에 이 탁자문이라는 게 오늘날로 말하면 기재부야. 기재부. 기획재정부라고. 됐죠? 그러니까 그 기재부의 이름이 탁지 아문으로 들어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중에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여러분이 구분하실 때 주의사항이 뭐냐면 홍범 14조를 같이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괜히 더 헷갈려. 됐죠? 그래서 홍범 14조는 갑신정변, 도학농민운동, 가보개혁, 독립협회, 갑동갑독 얘네들 구별할 때 쓰는 거야. 되죠? 그래서 실제로 홍범 14조는 내용상은 1차 가보개혁 내용을 더 많이 담고 있습니다. 왜? 시간적으로 이 뒤에 거는 95년 1월 이후 일이기 때문에 아직 일어나지 않았잖아. 아직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이 글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원래 최초 질문자의 문장을 다시 보시면, 그러니까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내용 헷갈려요. 그래서 내용 구분이 어려워요. 그래서 나름 문제지 여러분이 지금 제가 디테일하게 다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크게 구별만 말씀을 드렸어요. 됐죠?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홍범 14조는 내용은 1차 거에 많이 가깝고, 그 다음에 시기로 구분할 때는 2차로 구분하는데 그 말이 맞나요? 이게 또 질문이잖아. 맞습니다. 되죠?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홍범 14조를 2차 가보개혁의 보통은 시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주된 내용은 아직은 2차 가보개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스타트점이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주로 1차 가보개혁의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되신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Q&A 이렇게 해서 Q&A 짤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